전의 수술적, 비수술적 치료에 관한 주제로 강의해 주실 우리 권무영 대표 원장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목소리가 좀 그렇죠. 환절기라서 다들 감기 조심하셔야 되는데 아마 뭐 여기 오신 분들 매번 오시는 분들에서 몇 번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이거 한 지가 한 7, 8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왜 요통이 생기느냐, 뭐 말하면 뭐 요통이라고 하는데 척추가 아파서 온 건데 이게 이제 만성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나이 들면 다 아프죠. 나도 이제 50 넘어가니까 여기저기 아픈데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병이랑 친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병이랑 같이 맞춰서 살아가면서 근데 어떤 거는 내가 이거는 아픈 거니까 나이가 들어서 아픈 건데 그냥 참고 살아야지가 있는 반면에 이거는 내가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야 된다. 그런 거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전체 인구에서 보면은 뭐 젊었을 때는 15명 중에 100명 중에 15명이 허리가 아프고 나이 들면 점점 증가하죠. 2배로. 그죠? 늙는 게 서러운 거예요. 그래서 전체 인구의 한 3%는 항상 허리가 아파요. 감기 걸리는 것처럼. 그냥 허리 아프다. 많이 아프지 않으면 그냥 사세요. 뭐 굳이 병원 안 가도 되고 그냥 내가 왜 허리 아프지? 그럼 오늘은 일 좀 덜 해야지. 내가 오늘 왜 허리 아프지? 생각해봐요. 내가 쪼그리 앉아서 밭을 맸네? 아니면 빨래를 했네? 아니면 쪼그리 앉아서 고스톱을 좀 쳤네? 원인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걸 다 피하라고요. 이제 허리 디스크가 없어도 우리가 이제 MRI를 찍으면은 40대에서는 40%, 50대에서는 50%, 70대는 100%다 디스크가 있다거나 디스크는 있어요. 디스크는 원래 디스크는 정상인 게 디스크인데 우리가 디스크 그러는 건 뭐냐? 디스크가 삐어져 나온 걸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색깔이 새까맣게 변한 거나. 그럼 나도 디스크 있어요, 지금. 내 목에도 디스크 있고.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근데 굳이 내가 치료해야 되는 디스크가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죠? 이게 이제 다리 들어 올려보는 거 보이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걸어가는 게 보이고. 이제 다리 들어 올리는 검사를 해서 디스크가 있는 사람 다리 들어 올리면 허리가 막 찌릿찌릿하고 뭐가 이렇게 뻗치는 통증이 있을 거예요. 허리 통증이 있고 둔부 통증, 다리 통증, 저림, 발목, 발가락, 운동마비, 하지, 이상 감각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들으니까 허리 디스크가 생기겠죠. 이렇게 무거운 거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돼요? 다리를 이용해서 들어야 되겠죠. 허리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점점 심해지면은 우리 뇌졸중 걸린 것처럼 이렇게 걷기 시작까지 해요. 이제는 늦었죠. 그래서 이제 허리 디스크 디스크 협착증 얘기 많이 듣는데 허리하고 디스크하고 협착증 차이를 아세요? 몰라요? 내가 좋은 사진인데 그 깜빡했네. 그 허리 디스크는 한쪽에 튀어나온 거예요. 우리 그때 그 고속도로 길 가다가 보면 나들목이 이렇게 한쪽이 막히죠. 그게 디스크라고 생각하면 돼. 한쪽 신경이 막힌 거야. 그런데 허리 협착증이라는 거 뭐냐? 우리 추석에 집에 내려가려고 하는데 차가 다 막히죠. 가운데 길이. 큰 길이 막히는 거란 말이야. 나들목이 막히는 게 아니라. 그걸 허리 협착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뭐가 틀리냐면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는 다리를 들어 올려보면 허리가 아파요. 다리가 찌릿찌릿하고. 그런데 협착증인 사람은 다리 들어 올리면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근데 협착증인 사람들은 뭐가 좋냐? 걸어 다니다가 아프면 이렇게 쪼그려 앉아요. 전봇대 옆에 이렇게 기대고 쪼그려 앉으면 좀 편해져요. 그게 협착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통 및 하지 방사통 있을 때 누워서 다리를 올려본다. 다리 올림이 양쪽에 차이가 있을 경우 한쪽 다리가 당긴다면 디스크를 의심할 수 있다. 이제 마비가 되면 우리가 또 뭐 해봐야 돼요? 이렇게 발꿈치를 서가지고 까치발 해가지고 걸어보고 이게 되나 안 되나를 확인해봐야 되겠죠. 내가 마비가 있으면 되지 않겠죠. 보면은 이게 모기는 목이 아파서 목이고 파리는 팔이 아파서 팔이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어머님들이 오셔가지고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왜 내가 비가 오는데 왜 아프지? 우리가 이제 전부 다 나이가 너무 조금씩 들면은 일기예보를 우리가 들고 있잖아요. 몸에. YTN 연합뉴스 아무리 봐야 걔네들 틀리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왜냐? 비가 오면 평소보다 대기압이 낮아져 가지고 관절 안에 조직이 팽창해서 신경을 자극을 해요. 그래서 평소 약한 부위에 압력을 깨트려서 통증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거나 궂은 날이나 이런 날에는. 근데 이제 관절염 환자는 더 특히 예민하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비꼬는 그 내용이었어요. 뭐냐면 Soul, failure into track tradition, 뭐란 말이냐면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도 침을 많이 맞아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엑스레이 사진 딱 보면 금침이 쫙 있어요. 그것만 빼도 요새는 돈 좀 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척추뼈가 생긴 게 이렇게 생겼어요. 뼈가 일자로 돼 있고 옆에서 보면 S자, 뭐 S 라인 이거 얘기하는 게 이거 말하는 것 같아요. S 라인. 그래서 디스크가 요 마디마디 이렇게 생긴 거 있는데 여기 정상은 이렇게 있는데 이게 터져 나오면 이렇게 해서 요 노란 신경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크는 이렇게 생겼다.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뼈가 있는데 한마디 말해서 방석, 쿠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위에 거하고 아래 거를 지탱해주는 쿠션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위에 뼈하고 아래 뼈 지탱해주는 이 쿠션이 너무 꽝 앉아가지고 이게 삐져나온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이제 협착증이고 아까는 디스크 보여줬죠. 이게 삐져나온 게 디스크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근데 협착증은 뭐냐? 아까도 말했지만 큰 길이 좁아진 거예요. 이렇게. 디스크는 요 나가는 요 그 나들목길이 여기서 디스크 신경이 눌린 거를 말하는 거고. 그럼 눌리면 어떻게 되냐? 우리 스파게티 면처럼 이게 꼬불꼬불하게 된단 말이야. 원래 짧게 길쭉길쭉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재밌는 건가 뭐냐면 이제 의사도 MRI 못 보는 의사들 많아요. 내가 이 동네 살아보면서 10년 살아봤는데 진짜 뭐 여러 의사도 있고 의사가 그래서 한 의사 말 믿지 말고 한 의사한테 가지 말고 한 2명 가봐요. 이 사람이 수술해야 된다 그러면 진짜 수술해야 되는지 다른 의사한테도 가봐요. 그런데 또 수술할 줄 모르는 의사가 수술 안 해도 됩니다. 그런 말을 하는 의사가 있으면 딱 그 사람한테 그래. 당신 내가 수술을 안 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수술 안 해도 책임질 수 있냐고. 그럼 지가 수술을 안 하는 의사면 책임진다는 말을 못해요. 그 의사가 수술까지 할 줄 알고 다 하는 의사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책임질게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술 못하는 의사는 무조건 주사만 놓으려고 주사만 괜찮아요라고 하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문제 생긴단 말이에요. 이 MRI는 뭐냐? 뭘 보여주냐? 보면 이게 뒤를 제끼면 이렇게 디스크가 더 밀려 나와요. 우리 목 뒤로 하면 더 뻐근하고 아프죠? 그냥 가만히 있을 때하고 이 차이를 MRI를 서서 찍은 MRI 이건 구하기가 힘든 자료예요. 그래서 그냥 MRI가 괜찮다? MRI 보고 괜찮네요. 이게 괜찮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움직여 봤을 때 진짜 디스크가 밀려 나오는지 안 밀리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거는 MRI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의사의 그 경험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이제 그거는 이제 여태까지는 디스크하고 협착증이 얘기를 했고 이제 연세가 있으니까 이제 골다공증이 들어가죠. 골다공증은 나이가 정상적으로 이랬다가 50세까지는 이렇게 허리가 뻣뻣했다가 지금 이제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되죠? 점점 꼬부랑 할머니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병들이 있는데 이런 병을 어떻게 치료하냐? 어떻게 하면 낫냐? 아니면 어떻게 하고서 내가 이걸 갖고 살 수 있느냐? 이런 방법이 이제 수술이 있고 비수술이 있는데 오늘은 처음부터 비수술하고 수술하고 이런 걸 가르쳐 드리려고 왔어요. 이제 비수술은 크게 약물요법이 있고 보존적 치료라는 방법이 있어요. 약물인 거는 이제 약을 먹는 거죠. 우리 뭐 의사 선생님한테 내과 선생님한테 가면 약 주겠죠. 그리고 보존적 치료는 이제 그 다음 얘기고 이제 약물 먹는 게 우리가 대부분이 나눠주는 약은 대부분 똑같아요. 진통제, 그 다음에 뭐 신경 안정제 계통 좀 쓰고 경련제 쓰고 근육이완제 쓰고 그래서 정형외과나 신경외과나 약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이 약 먹고 안 되었다고 저 약 병원 간다? 그건 말이 안 되고 약을 좀 바꿔봐야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약을 먹고 안 됐다. 그럼 우리가 뭐를 해야 돼요? 우리가 약을 먹고 안 되면 그 다음에 그것보다 한 단계 더 위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조금 더 아프게. 그 아프게 하는 거는 주사를 맞는 거겠죠. 주사를 맞는 게 이런 주사가 있어요. 경막계 차단술, 신경공 차단술. 이름도 복잡해요. 나도 외우기 힘든데 우리 TV에 많이 나오는 사람 있죠. 나비 넥타이 메고 그 케이블 보면은 뭐 늙은 할아버지 같은 사람 맨날 나와서 얘기 프롤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프롤로가 뭔지 아시고선 프롤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프롤로라는 거는 그게 의사가 만든 게 만들었어요. 근데 프롤로가 정형외과에서도 하고 신경외과에서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프롤로를 만든 사람이 가정의학과 선생님이에요. 수술을 하는 선생님이 아니라 가정의학과 제가 나온 아까 맨 앞에서 보인 위스콘신 대학 써 있었죠. 그 대학교의 가정의학과 선생님이 만들었어요. 이제 그다음에 PIMS가 있고 이제 거기서 이제 진행되는데 이게 이제 IMS라는 건데 Intramuscular Stimulation이라고 해서 근육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 마디로 보면은 한의사가 침 놓는 거랑 비슷한 거 제일 기본적인
비수술 방법. 근육이 뭉친 사람들, 신경이 아니고 근육이 뭉친 사람, 뻐근한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허리 강화 주사, 그 프롤로 하는 이 프롤로인데 이거는 뭐냐? 우리나라 사람 정서랑 잘 안 맞아요. 왜 안 맞느냐? 이걸 하고서는 한 달 동안은 되게 아파야 돼, 원칙은. 이 안에다가 설탕물하고 소금물을 넣는 거거든. 다른 약을 넣는 게 아니라 설탕물하고 소금물을 넣는 건데 이걸 넣어가지고 관절이 굳어야 돼. 관절이 굳어야 되는데 그 굳는 동안에 우리가 진통제나 소염제를 넣어가지고 염증을 가라앉히면 안 돼. 그러면은 아프잖아.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이 이렇게 치료를 해주면 아프다고 난리 치죠. 병원 와서 멱살도 잡고 뭐 들어눕기도 하고 이럴 거야. 그런데 이게 원칙이야. 그럼 미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들은 아 이건 한 달 아프고 그다음부터 괜찮아요. 그리고 그때까지 참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사람은 안 참는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의사들은 뭘 하냐? 설탕물하고 소금물 집어넣고 또 약 줘요. 먹는 약 준단 말이야. 먹는 약 먹어서 진통제라고 주고 주사라도 진통제라고 맞고 그러면은 소염 효과가 떨어져서 그게 잘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잘 안 생긴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그냥 TV만 다 따라 보지 말고 원칙을 알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제가 2009년에 자격증 다 있어요. 근데 그렇게 대놓고 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왜냐? 이게 우리나라 정서에 잘 안 맞고 그 환자분 중에 아 내가 이해합니다. 제가 따라오겠습니다. 이런 사람한테는 하는 거지. 대부분 아 내가 프롤로 무조건 TV에서 프롤로 나니까 난 프롤로 해주세요. 이건 맞지는 않는 거예요. 프롤로 해도 되고 해는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주사를 맞아야 되는 사람이 있고 우리 감기가 있는 거하고 폐암이 있는 거하고 폐렴이 있는 거하고 증상은 다 비슷해요. 다 기침해요. 다 폐가 아프고 그런데 치료하는 방법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감기에 잘 듣는 사람이 감기약을 폐암 환자한테 줄 수는 없잖아요. 요새 폐암 환자들한테 잘 듣는 게 강아지 구충제라고 인터넷에 많이 떠도는데 들어보셨어요? 네. 근데 거기에 또 숨겨진 함정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큰 픽처, 큰 내용을 보는 것 중에서 요것만 딱 하나만 보려고 그래요. 거기 그 사람이 뭘 했냐? 그 강아지 구충제만 먹은 게 아니라 식이요법하고 다른 약을 같이 먹었어요. 그런 내용은 우리나라 인터넷에 다 빠져 있어요. 아 강아지 구충제 하나 먹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강아지 구충제 먹으면 폐암이 낫는다고 생각해. 아니죠. 그 사람은 젊은 사람이 항암 치료를 다른 것도 하면서 추가로 자기가 강아지 구충제 먹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강아지 구충제 사러 다닐 필요 없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이거는 이제 꼬리뼈 주사 우리 그 동네 가면 꼬리뼈 주사 하는 이 꼬리뼈로 해서 약을 해서 우리 꼬리뼈에 구멍이 있어요. 이 구멍이 머리까지 연결된 구멍이 있어서 그쪽으로 약을 흘러 보내는 거고 이건 이제 신경에다 놓는 주사 뭐 이렇게 놓는 주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핌스라는 거는 이런 기계 밑에서 우리 뭐 통증학과나 이런 데 가서 기계 밑에서 하면 좀 돈 더 많이 받죠. 그 이유는 정확히 보려고 정확히 어떤 주사를 놓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좀 그런 거예요. 이거는 이제 2013년에 꽤 오래됐죠. 거의 이제 13년에 그 부산 신경외과 부산, 울산, 경남 지회 개원이 연수교육에서 제가 처음으로 이 사람들한테 비수술하는 방법하고 고주파하는 방법을 우리 선생님들한테 가르쳐 줬어요. 그 무슨 말이냐? 내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제일 먼저 했다고 울산에서. 그리고 내가 제일 먼저 가르쳐 줬고 제일 많이 했다고. 그런데 안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조건 와서 나 찾아오는 사람 중에 아 시술해 주세요. 시술해 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한테 맞지 않는 거를 자꾸 해달라는 사람인데 나는 그냥 안 해주고 다른 병 가서 하고 정 안 되면 수술할 때 저한테 찾아오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아까도 말했지만 감기 환자가 폐암 환자하고 다른데 폐암 환자가 감기약 먹고 나니까 그거 달라고 그러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좋고 그러면 이제 아까 주사 치료를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비수술이에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비수술 TV에서 자꾸 나오고 그런 게 뭐가 있느냐? 고주파 감액술. 이건 뭐냐면 전자레인지를 디스크 안에다 집어넣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오징어를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어때요? 쪼그라들죠? 돌은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쪼그라들어요? 안 쪼그라들어요? 안 쪼그라들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디스크가 어떨 것 같아요? 나이가 젊은 사람이 있다.
저기 우리 친구들 젊은 친구들 있는데 젊은 사람 디스크는 어때요? 걔네들 잘 뛰어다니죠. 디스크가 말랑말랑하다고. 우리 어머님이나 제 나이쯤 되면 디스크가 이제 점점 딱딱하게 돌처럼 돼요. 그래서 허리 숙였다 펼 때 허리가 아프죠. 뻐근하죠. 이게 말랑말랑한 쿠션이 아니고 이제 너무 앉아가지고 딱딱한 방석이 된 거야. 근데 딱딱한 거를 돌을 전자레인지면 구우면 어떻게 돼요? 안 쪼그라들죠? 이것도 디스크를 MRI로 봐서 디스크가 이게 말랑말랑한 디스크인지 딱딱한 디스크인지 보고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무조건 고주파 돼요, 해주세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원리 원칙을 알아야 된다고요. 이제 그 다음에 하는 게 레이저로 이용해서 꼬리뼈로 들어가서 디스크를 제거하는 거. 그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TV에서 많이 얘기하는 거, 풍선. 풍선 하도 많이 얘기하죠? 들어보셨어요? 예. 풍선 그거 어느 나라에서 만든 것 같아요? 그거 대한민국에서 만들었어요. 그럼 대한민국에서 하는데 그게 세계로 수출이 됐나요? 안 됐어요. 그거 우리나라에서만 해요. 그거 아산병원에서 마취 통증학과 선생님이 만든 거예요. 그 심장에다가 혈관 확장하는 거를 하는데 그거를 해보니까 혈관이 확장되니까 신경에도 넣으면 확장이 되지 않을까 해서 했어요. 근데 부작용이 많아요. 왜냐면은 이게를 거기에 고무풍선이 들어가서 신경을 누르니까 디스크 올리는 것 같지만 또 신경도 누른단 말이야. 그게 좋으면 미국이나 유럽이나 지금 막 난리 쳤지. 구충제처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이가 드시면 너무 솔깃하지 마세요. 귀가 얇아지지 말라고요. 팩트를 찾아보고 뭐가 문제인지. 그래서 항상 의사를 1명, 2명 정도, 최소한 2명, 3명까지 가서 보세요. 수술해야 된다 그러면.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다. 마일로, 뉴트라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시면 이게 이제 여기 원래는 여기 이제 가난한 철사가 들어가서 여기에 약을 뿌리는 게 보여주는데 지금 동영상이 안 들어가고요. 이게 이제 목이에요. 이제 경상도에서 최초로 2000 몇 년이더라? 하여간에 제가 제일 먼저 했어요. 울산에서, 경상도에서. 목은 위험하잖아요. 목은 함부로 건드리는 게 아니니까. 허리는 뭐 건드려도 허리 마비돼봐야 하반신 마비밖에 더 되겠어요? 근데 목 마비되면 어떻게 돼요? 상하지. 목만 움직여요. 죽어요. 심장이 마비, 배가 마비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 이 할아버지가 텍사스에서 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거를 발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시술, 꽁지표, 풍선, 내시경 이게 다 이 사람이 한 라츠라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발달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신경치료 라츠라는 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꼬리뼈로 들어가서 이런 그 철사줄 같은 게 들어가가지고 근데 여기에 이제 약이 뿌려지는 모양이 보여야 돼요. 근데 뭐 그렇다 치고 얘기 드시고 그 다음에는 아니 됐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간 게 뭐냐면 이게 마일로 박리술이라는 거예요. 박리술이라는 거 뭐냐? 마찬가지로 이것도 꼬리뼈로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좀 더 굵은 철사. 이게 좀 굵죠. 아까는 가늘한 철사였는데 이 굵은 철사가 들어가서 신경이랑 디스크랑 붙어 있는 거를 띄어내는 거예요. 안에는 아까는 약만 넣고 슬쩍슬쩍 띄었는데 이거는 조금 세게 띄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의사가 어떻게 띄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의사가 겁이 나서 못 뛰면 문제가 생기는 거고 잘 뛰면 오래 가는 거고 제가 이제 2010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2019년에 아직까지도 시술하고 잘 견디는 분이 있고 1년에 한 3명, 4명 정도 찾아와요. 수술 받기 위해서. 왜냐하면 디스크를 없애는 게 아니라 디스크랑 신경이랑 붙어있는 걸 띄는 거예요. 이거는 완화요법이에요. 완치요법이 아니라. 이제 서울 강남 그 카테병원이나 분당 서울대병원 이런 데 영동 세브란스 이런 데서 시술을 할 때 이거를 1년에 2-3번씩 해요. 강남의 할매들은 돈이 좀 많으니까 안에 씻어낸다고 1년에 한 2-3번씩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의 원리냐면 우리가 하수구가 막혔을 때 뚫어뻥 쓰죠. 마찬가지로 신경이 붙어있는 거 뚫어 뚱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래 잘못 쓰면 어때요? 자기가 하기 나름이죠. 잘 쓰면 우리 하수구 잘 안 막히지만 거기다가 곰탕국도 묻고 뭐 이것저것 다 부으면 금방 막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써도 안 되면 그때는 관을 바꿔야 되겠죠. 그게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지금 단계는 지금 뚫어뻥 단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다. 보면 여기 철사 움직이는 거 보여요? 보여요 여기? 예, 요거 노하우거든요. 내가 안 가르쳐줘요. 다른 선생님한테 가르쳐줬을 때. 이 사람들이 이제 철사만 집어넣는데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고기를 톡톡톡톡 쳐가지고 신경이랑 디스크랑 붙어있는 걸로 분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이제 환자들이 하고 나면 되게 아프다고 그래요. 시술했는데 하나도 안 아프다? 그건 제대로 잘못된 거예요. 사람들 생각에 시술하고 안 아파요 이러면 내가 잘 된 것 같지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시술하고 아파야죠. 제대로 했으면. 요게 꼼지락꼼지락 하잖아요. 여기가 이거를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그냥 여기다가 못하니까 요렇게 못 말고 여기서 그냥 약만 뿌리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제대로 하려면 그걸 다 뜯어내야 된다. 이게 이제 꼬리뼈 수술로고 이게 풍선이에요. 여기서 풍선이 요만한 풍선이 나오는 거예요. 이 풍선이 그 신경이랑 디스크랑 붙어 있는 걸 띄워주는 거고요. 이제 이게 내시경 마찬가지로 똑같은 꼬리뼈를 사용해 가지고 이 내시경 기계가 들어가서 좀 이제 굵죠. 여기서 레이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저를 태우는 건데 이건 또 안 보이고 여기 보이죠? 여기 따다다닥 움직이는 게 보이죠? 여기 디스크가 타지는 거예요. 레이저를 통해서. 근데 이 레이저가 굉장히 약해서 저 여기 쓰는 레이저는 큰 디스크는 못해요. 근데 나는 상처 안 내니까 레이저 무조건 꼬리뼈 내시경 해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칼 대고 수술하는 게.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사람들이 시술이다 그러면 시술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시술은 10개 정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나한테 맞는 시술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 의사가 그 시술을 다 구사를 해서 맞는 시술을 그 환자한테 맞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요. 그래야지 효과가 오래 가는 거지. 그냥 시술을 무조건 주사만 놓는 시술, 무조건 풍선만 놓는 시술 다 자기한테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이제 파란색, 초록색이 레이저 나가는 거예요. 그런 거 보여드리는 거고 여기서 했던 거. 그다음 또 안 나가냐? 네. 이건 이제 옆구리에서 디스크, 허리 디스크 옛날에 한때 한 15년 전에 디스크 수술, 레이저 내시경 수술이라고 유명했어요. 그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디스크를 뽑는 거예요. 여기 안에 옆구리로 들어가서. 이제 이게 고주파 감염술.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튀어나온 거를 거기에다가 가늘한 핀을 넣어가지고 전자레인지를 해서 녹이면 이게 녹아내듯이 그렇게 쪼가드는 거고요. 시술 대상은 어떤 사람이냐? 아까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 디스크가 어느 정도 남아있고 딱딱하지 않은 디스크고 심하게 아주 심하게 터져나온 사람은 칼 대고 수술을 해야죠. 그거를 의사가 잘 판단해야지 효과가 좋단 말이에요. 이게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몇백만 원씩 하는 시술을 무조건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라 첫째 시술의 첫째 제일 중요한 거는 환자한테 해가 되지를 않아야 돼요. 시술이라는 거는 칼을 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효과가 없더라도 더 나빠지지 않게 하는 게 시술이란 말이야. 좋아지지 않아도 더 나빠지지만 않으면 돼. 근데 이왕 돈 쓰고 한 거니까 좋아졌으면 좋겠죠. 그게 시술을 제대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이거는 그 국제 공인 자격증이거든요. 2013년에 딴 거. 제가 여행을 좀 많이 다녔어요. 공짜로. 여기 이거는 싱가포르이고 여기는 태국이고 인도 뭐 이런데 그 강의하러 가면은 좋은 게 뭔지 알아요? 비행기표가 1등석 표가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진짜 누워 있고 그 라면 끓여달라고 진짜 라면 끓여주더라고요. 라면에 파도 들어가 있어요. 계란도 풀려 있고. 그리고 신라면 그냥 신라면이 아니라 신라면 블랙으로 끓여줘요. 혹시나 뭐 궁금하실까봐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디스크인데 고주파 감압술을 하면 여기에 디스크가 볼록 튀어나오면 이게 원래는 디스크가 말랑말랑해야죠. 딱딱한 디스크는 고주파 못한다고 그랬죠. 말랑말랑하면 여기 이렇게 이게 이제 다리로 가는 신경이라고 치어요. 그러면 수그릴 때나 무거운 걸 때 이게 더 밀려 나오니까 찌릿찌릿하겠죠. 이러면 가느다란 바늘이 들어가서 여기를 녹이는 거예요. 여기 이제 비싼 이유는 녹이니까 디스크가 상처가 별로 안 남으니까 여기가 싹 가라앉겠죠. 하고 나면은 이거 빼고 나면 여기 구멍이 있으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된단 말이에요. 나는 이거는 이제 젊은 여자들 시집 가기 전 뭐 상처 없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군의하는데 어머님이나 나처럼 장가가고 애도 있고 우리 마누라나 이런 사람 그냥 칼 대고 수술하는 게 낫겠죠. 뭐 그거 얼마 차이 난다고 확실하게 보고선 하는 게 낫겠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디스크 볼록 튀어나왔던 게 싹 들어갔죠. 근데 원래는 이 사람이 왜 괜찮았냐면 이 색깔이 어때요? 흰색이죠. 회색이죠 여기. 색깔, 요 뼈와 뼈 사이 색깔이. 이게 딱 새까만 사람이 있어요. 흰색이라는 건 뭐냐? 물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말랑말랑하다는 거는. 근데 딱딱 새까만 거는 물이 빠졌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죠. 쪼그라든 돌은 전자레인지 구우면 어때요? 안 쪼그라들죠. 물은 쪼그라들죠. 그러니까 이런 흰색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시술이 하면 좋아지겠죠. 네, 이거는 이제 목 디스크 할 때 굉장히 가늘죠. 여기 이렇게 이게 목뼈예요, 목뼈. 그래서 이렇게 목을 앞으로 해가지고 디스크를 제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이거는 태국에서 할 때 가르쳐 준 거. 이게 이제 제가 하는 건데 여기 목이 여기 사람 얼굴 있죠. 손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를 보면서 이게 이제 좀 위험하죠. 목이니까 사람들 다 겁내하고 그러면서 하는데 요거 집어넣어 가지고 이 전자레인지 같은 거 집어넣어서 디스크 녹이는 거예요. 이거 해달라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는데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거 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죠. 옛날에 이거 갖고선 제가 MBN에 한 10년 전에 한번 나왔었어요. 처음에 우리나라 초창기에. 그래서 이제 고다음 타자 이런 게 있었다. 고다음 타자 뭐냐? 뼈 부러지시잖아. 이제 이거 내가 쓴 논문이거든요. 언제 썼냐? 2009년에 썼어요. 노인성의 뭐 그 뼈 부러진 거에 대한 논문이거든요. 여기 보면 이렇게 이게 골다공증이 생기면 뼈가 부러지면 이렇게 내려앉아요. 압박골절이라고 그래요. 뼈 부러지 그 골절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뼈가 어디가 부러졌어요 이렇게 했는데 이게 부러진 게 아니라 뼈가 가라앉는 것도 골절이라고 그래요. 그걸 압박골절이라고 그러는데 나라에서 뭔가를 줬을 때는 받으세요. 이게 받으라고 했는데 밥 못 찾아 먹는 사람이 꼭 있단 말이에요. 여자들 언제 그 골다공증 검사 무료가 되잖아요. 50세 넘어서 그죠? 그리고 골다공증 수치가 나왔다. 그러면은 골다공증 약도 보험 적용이 돼요. 또 하나는 뼈가 부러졌다. 내가 허리가 아파서 환자들이 와가지고 뼈 부러진 것 같으니까 MRI 사진 좀 찍어볼까요, 어머니? 그러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 비싸서 못 찍겠대. 근데 찍으세요. 뼈가 부러진 게 있으면 새로 부러진 게 옛날 거 말고 새로 부러진 게 있으면 50만 원이 아니라 15만 원 정도밖에 안 해요. 보험이 돼서. 시술도 다 보험이 돼요. 그러니까 시술이 다 보험되니까 또 약간의 사기꾼기가 있는 친구들은 원래 그 시술은 진단되고 2주 후에서부터 보험이 돼요. 근데 2주 동안에 어머니가 그 갑옷 같은 거 잘 입고 암주니지면 다 괜찮은데 그 와중에 나 2주 못 참겠어 빨리 해주세요. 그러면 500만 원 내고 그 보험 안 되는 시술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효과는 다 똑같아요. 2주만 참으면 나라에서 주고 한 3, 40만 원에 해결되는 거를. 그런 시술을 꼭 해라. 뼈가 부러지면 괜히 능그덕거리지 말고 의사 중에 안 해도 돼요 이러는 의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 지가 할 줄 모르니까. 그런 사람 다 많이 봤어요 여기서. 그런 의사들이랑 많이 싸웠고. 그런데 이제 어디 뼈가 부러졌느냐, 등뼈가 부러졌냐, 허리뼈가 부러졌느냐가 중요한데 등뼈가 부러졌으면 갈비뼈가 있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되는 분도 있지만 아래쪽 뼈가 부러지면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냥 지켜보자고 그러는 사람도 있는 그런 의사가 있을 때는 일주일 간격으로 엑스레이를 찍어서 이게 가라앉았느냐를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냥 의사 말만 믿지 말고. 네. 그래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시멘트가 이게 내려앉은 데다 시멘트 검은 거 넣었죠. 이게 시멘트예요. 우리 집 담벼락 무너지면 어때요? 공구리 바르죠. 마찬가지로 허리뼈가 내려앉으니까 공구리 넣어가지고 더 안 가라앉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내려앉은 데다가 공구리 친 거예요, 내가. 한 5분도 안 걸려요. 근데 겁내야죠. 경험 안 했던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게 잘못 눌러다가 폐로 가고 그럴 수 있으니까. 이제 여태까지 비수술, 주사 뭐 이런 거 얘기했는데 이제 글로는 이제 수술에 대해서 들어갈 거예요. 수술은 꼭 필요하지는 않아요. 근데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한 10% 정도거든요. 이제 대부분 어떤 경우에 수술을 해야 되냐?
대소변, 똥오줌을 흘리고 다닌다. 그때 점점 내 발이 안 움직여지네. 이거 아파가지고 도저히 못 살겠어. 이게 내 다리를 잘랐으면 좋겠어. 뭐 이것저것 저것 다 했는데 계속 통증이 있어서 난 이러고 살고는 못겠다.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하는 게 좋겠죠. 나 좀 아픈데 좀 쉬면 괜찮아요. 이런 거 갖고 수술할 필요는 없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징이 아파요. 어저께 삐끗해서 아파요. 저한테 찾아오거든요. 제가 좀 불친절한 의사로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나는 집에 가서 쉬세요. 모터로 왔어요. 병원이 너무 싸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병원 한 번 의사 한 번 만나는데 5만 원, 1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약 먹고 쉰단 말이에요. 우선 3일 동안 쉬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병원 찾아가도 늦지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 허리 삐끗했을 때 다 병원 가면 뭐 해줘요? 뭐 해줘요? 찜질은 물리치료 해주죠. 그게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찜질하면 안 되겠죠. 얼음 냉질해야죠. 처음에는 냉찜질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귀찮으니까 다 뜨거운 찜질 해준단 말이에요. 아파. 어저께 삐끗했어요? 뜨거운 찜질 하세요. 아침에 삐끗했어요? 뜨거운 찜질 하세요. 첫 이틀에서 3일은 차가운 찜질을 한 후에 근육을 풀어준 다음에 뜨거운 찜질에서 혈액순환을 좋아지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3일 후에 뜨거운 찜질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어저께 뜨거운 찜질 했다. 삐끗했는데 모르고 먼저. 그럼 그 다음에 참찜질 했냐? 효과 있냐? 효과 없어요. 뜨거운 거 시작했으면 계속 뜨거운 거리 쭉 나가야 돼요. 그런데 찜질하고 물리치료하고 더 아파요. 이유가 있죠. 혈액순환이니까 더 아플 수가 있겠죠. 원인을 잠깐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치료 방법이 뭐 고정술, 쇠박는 수술, 디스크 제거하는 거, 현미경 제거하는 거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척추 전방증이라고 해서 뼈가 어긋났다라는 게 있어요. 이게 협착증이 주 원인이 이제 척추 전방인데 뼈가 어긋난 사람이 있어요. 뼈가 어긋난 사람은 뼈를 맞춰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허리 주위보다 엉치 쪽이 아프고 뭐 뒤로 제꼈을 때 아프고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건 의사랑 상의를 해보면 되겠고 이런 뼈가 이렇게 앞으로 어긋난 걸 말하는 거예요. 어긋났으면 이제 옛날에는 한 9cm 정도였는데 요새는 한 18cm 정도로 뒤에 이제 쇠 박는데 이제 이 안에 이제 인공뼈를 집어넣고 이건 인공 디스크인데 이제 인공 디스크 안 해요. 비싸기만 하고 1,000만 원인데 효과가 없다는 건 입증됐어요. 그래서 인공 디스크는 별로 안 하는 게 좋겠고 그 쇠를 박아서 어긋난 걸 맞춰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디스크 수술은 뭐냐? 디스크 수술이나 협착증 수술은 뭐냐? 신경 구멍이 아까 구멍이 물이 잘 안 내가니까 구멍을 넓혀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가운데 뼈가 있는데 이 가운데 양쪽으로 다 따버렸어요. 이렇게 양쪽으로 다 따는데 여기에 원래 이 뼈에 근육이 붙어야 되는데 그걸 다 따면 어떻게 돼요? 허리가 약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한쪽으로 따가지고 환자를 옆으로 기우뚱해서 그 안쪽에 긁어내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하기가 솔직히 점점 하기가 싫죠. 수술이 어려우니까 환자한테는 좋을 수는 있지만 차라리 그냥 시원하게 이렇게 하면은 나도 편하고 근데 환자한테는 안 좋겠죠. 나중에 가서는 허리가 더 약해지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내시경을 사용하면 피부가 작고 이제 되게 나 상처 클까 봐 걱정해요. 그러는데 내시경 한마디 수술하면 요 새끼 손가락 한마디 정도로 끝낼 수가 있어요. 여자애들이 젊은 애들이 수술하고 비키니에 입고 밴데이드 하나 붙이고서 다닐 수 있을 정도란 말이에요. 뭐 아주 뚱뚱한 사람은 깊은 사람은 크게 떼지만 날씬한 사람은 상처가 더 작아져요. 항상 그래서 날씬한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레이저에 대한 논문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2009년에 레이저에 대한 논문을 발표한 사람은 저예요. 유로피안 학회 가서. 제가 직접 발표했는데 다 의사들이 레이저 그러는데 이 학회는 교수들도 잘 못 가는 학회예요. 저 갔을 때 나랑 경희대에 있던 친구, 아니 경희대가 아니라 지금은 연대 석세일 교수 아들이란 그 사람 하고 같이 둘이 갔었어요. 그 사람은 정형외과고 난 신경외과였고. 그래서 이게 레이저예요. 아마 레이저 한 번도 못 봤을 거예요. 여기 디스크 있는데 레이저 뭐가 타는 것 같죠? 그러면서 여기 덩어리 나오죠? 요거를 제거하는 게 요게 디스크 레이저 수술이에요. 그러면 요 길이가 얼마냐? 레이저를 하면 좋은 점이 칼을 안 대니까 칼을 조금 쓰니까 디스크를 제거하는 그 길이가 얼마예요? 1mm, 2mm, 3mm, 4mm, 5mm 요만해요. 안에 디스크 구멍 뚫은 게.
그래서 이런 수술이 있다. 자기가 필요하면 의사 만나서 확인하고 자기한테 맞는 수술을 해라.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수술을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수술을 안 하냐? 운동해야죠, 운동. 뭐 저도 이렇게 보여도 저도 운동을 하려고 노력해요. 저 7km씩 뛰어요. 7km씩 뛰는데 어떻게 되냐? 다른 사람은 빨리 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천천히 해서 등허리에 땀이 날 정도로. 걸을 때도 마찬가지. 우리 어머니는 운동하세요. 그러면 나 많이 걸어 그래. 많이 걷는 거 좋아요. 그러면 우체부 아저씨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건강하게 해요. 그건 아니잖아. 걸을 때는 빨리 걸어서 등허리에 땀이 뽀송뽀송 날 정도로. 그러고서 하고 나서 그럼 몇 시간 걸어요? 몇 시간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많이 걸어도 괜찮고 어떤 사람은 조금 걸어도 괜찮죠. 운동하고 나서 한 1시간 정도 쉬니까 괜찮네? 다시 일상생활을 복귀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로.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요.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왜 중요하냐? 허리 근육이 필요한 게 허리 근육이 튼튼한 사람은 이 압력이 뼈로 내려오는 게 10%밖에 안 돼요. 근육이 90%를 받쳐주니까. 근데 근육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허리로 그걸 다 압력을 다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리가 자꾸 망가진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여자들 특히 쪼그려 앉아서 빨래하는 사람 전 부치고 추석 지나가지고 아프고 남자들은 핫도 치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아프다고 추석 지나서 많이 와요. 서양 사람들이 더 덜 생기는 게 의자에 앉아서 생활을 하니까. 서 있거나 의자에 앉아서 생활하니까.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뭐 병원 자랑도 아니고 그냥 넘어가고요. 이거 운동, 이런 운동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골반 들어 올리기, 누워서 쉽게 한 발씩 들어오기. 그럼 허리에 좋은 운동은 뭐냐? 걷기 운동. 아까 말했죠. 이게 제일 좋은 운동이에요. 돈 안 들고. 빨리 걷기. 천천히 걷기. 자전거 타기. 이런 자전거도 있지만 실내 자전거 타기. 바퀴 없는 실내 자전거 타기가 협착증 환자에서는 굉장히 좋고. 수영, 자유형, 배영. 저병이나 평영 같은 경우는 허리를 아쿠아맨처럼 왔다 갔다 하니까 허리 관절에 더 무리가 되겠죠. 나 수영했는데 허리가 더 아파요.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척추 분리증 환자들, 척추뼈에 금이가 있는 사람들. 이제 가벼운 요가 정도는 괜찮고요. 이 골프, 볼링 뭐 이런 거 되게 재밌잖아요. 보기도 재밌고 야구도 그렇고 재밌잖아. 근데 재미있는 운동은 오히려 해가 돼요. 이게 허리를 로테이션을 하기 때문에 허리에 무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보는 건 좋은데 하는 거는 운동으로는 좋지 않죠. 젊었을 땐 괜찮겠죠. 왜냐하면 허리 근육이 많으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런 걸 피하는 게 좋겠다.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나 골프 하는데 이러는데 골프 얘기가 많이 나와서 골프 하고서는 많이 아파서 와요. 다 여기 타이거 우즈라고 들어보셨죠? 타이거 우즈 수술을 3번 했어요. 마지막에는 지금 허리에 핀 박혀 있어요. 근데 내 생각에 여기 계신 분들이 아무도 타이거 우즈보다 골프를 잘 칠 것 같지는 않아. 그 사람이 스윙을 그렇게 잘했는데도 허리다 쇠 박았는데 분명히 하면 힘들게 하면은 분명히 망가뜨릴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건강에 좋은 음식 이거는 뭐 그 TV 보면 다 나와요. 뭐 무슨 약 뭐 먹긴 먹은 거 좋겠다 이러는데 밥 3끼 잘 먹고 제일 값싼, 제일 비싼 게 아니라 제일 싼 비타민 하나, 제일 비싼 거 말고 제일 싼 거 그거 하나 먹으면 돼요. 밥 3끼 잘 꼬박꼬박 챙겨 먹고요. 근데 연세가 드신 분들이 고기를 안 먹으려고 그러는데 이제 나이 먹으면 빨간 피고기를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뼈가 안 부러지니까. 소고기 먹으란 말이에요. 뭐 꼭 한우 말고 미국산도 좋고 호주산도 좋으니까 그냥 소고기를 드시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환자와 의사 간의 신뢰. 내가 여기 와서 떠드는 거 그냥 환자들한테 어느 분위기인지를 가르쳐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잘못된 지식을 갖고 TV에서 이러던데? 옆집 엄마 돌순이네 엄마는 이러던데? 나 이 병 아닐까? 잘못된 지식을 갖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좋아요. 내가 여기 처음 왔을 때 다른 데 이제 옛날에 있었을 때는 MRI 찍어봅시다 그러면 찍겠습니다 이러고서는 기다린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처음에 왔을 때 MRI 찍어봅시다 그러니까 무슨 엑스레이 보면 되지 무슨 돈 벌라고 MRI 내가 굉장히 지금 그 다음부터 당신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재수없는 의사가 된 견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MRI 찍어야 돼 의사가 찍어야 된다고 그러면 찍으세요. 확인을 해요. 정확히 원인을 알고 원인을 알아야지 제대로 된 치료가 될 거 아니에요. 뭐 돈 때문에 그러는 의사도 있겠죠. 그렇지 않은 의사도 많아요. 근데 아무리 내가 수술을 잘해놓고 시술을 잘해놔도 중요한 거는 하기 나름이에요. 관리를 잘해야지.
자동차를 머플러를 하나 고쳤다. 머플러 고치면 그게 새 차 돼야 안 돼요. 내가 광택 세차를 했다. 그게 새 차 돼야 안 돼요. 내가 새 차를 팔아먹을 수 없잖아. 지금 우리 몸은 새로 찬 차 이제 내가 50년 넘어간 거예요. 흘러간 거예요. 이제 앞으로 50년 더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내가 잘 닦고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오래 간단 말이에요. 여기 그랜저 오래됐잖아. 관리 잘하면 이건 관리 못한 거잖아.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더 오래 쓰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해봐서 지금 이 그랜저가 에쿠스가 되지는 않아. EQ가 되지는 않아.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관리, 재활 이런 게 필요하다. 이건 이제 내가 여기저기서 강의한 거 이렇게 자랑하려고 꺼냈어요. 사람들이 저 사람 뭐야? 저거 뭐 실력이 있나? 저 실력이 있어요. 나름대로. 그런데 이제 참고로 제가 10월부터 6개월 동안 해외에 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찾아오시면 우리 다른 선생님이 잘 봐주실 테니까 저도 공부하러 가니까 거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되고요. 저는 선생님한테 디스크 때문에 약물 치료를 한참 받아가지고 많이 좋아졌는데 네. 근래에 또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선생님도 외국에 나가신다니까 제가 치료 받고 싶을 때 아무 때나 가면 없잖아요. 저희 두 원장님들이 아주 똑똑하셔서 잘하실 거예요. 저는 이게 저 일 잘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아시잖아요, 별로. 그러면 디스크가 터지면은 뭐 무조건 수술해야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디스크 터지면 무조건 수술하냐? 아니에요. 그 디스크 터지면 무조건 수술하면 디스크 나도 있는데 다 수술하게요? 디스크가 우리 내가 한의사 선생님들 비하하는 건 아니고 잘 들으세요. 디스크 있는데 나 한의약 먹고 좋아졌어 이런 디스크 있죠? 그건 그냥 집에 있어도 좋아지는 디스크였어요. 시간 지나면. 왠지 알아요? 디스크가 생긴 게 터졌는데 대가리가 크고 모가지가 짧아. 그러면 이거 똑 떨어져 가지고 몸 안에서 녹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대가리는 조그맣고 모가지가 넓어. 이렇게 터진 디스크. 이렇게 터진 디스크가 아니고 이렇게 터진 디스크. 이거는 계속 밀려 나오겠죠. 그건 아무리 약 먹고 몽들 핸들 좋아지지 않을 거예요. 덜 아프게만 해주지. 시술 같은 거 하고. 그 다음에 시간 지나면 더 터져나와서 다리 마비면 그때 수술하는 거고. 그래서 디스크는 무조건 수술하는 게 아니라 디스크가 어떻게 생겼느냐. 스판테니스 리그레션이라는 그러니까 자연적 흡수라는 논문을 옛날에 쓴 적이 한 번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한 2달. 그래서 우리나라 요새 법이 바뀌어가지고 디스크 터져도 바로 수술을 못해요. 6주를 지나야 돼요. 환자가 아파서 죽겠어요. 나 수술해 주세요. 그러고 그냥 찾아온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수술을 못 해줘요. 왜냐하면 내가 수술해서 환자한테 300~400만 원 받았다. 환자분 생각에 내가 돈 버는 거 같지? 병원이 돈 버는 거 같지? 아니야. 내가 그 300~400 곱하기 1.5 해가지고 보건복지부 문재영한테 줘야 돼. 벌금으로. 옛날에는 수술을 막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6주라는 기간을 기다린 후에나 했는데 왜 6주냐? 대부분의 초창기 디스크 간단한 거는 2달 내에 녹을 수가 있어요. 길게는 2달, 짧게는 2달, 6개월, 2년까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디스크가 터진 거는. 그래서 한 6주 정도는 좀 참아보는 것도 디스크가 잘 녹아내리고 흡수가 될 수 있으니까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무조건 수술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디스크가 어떻게 생겼냐? 근데 이제 제가 보고서는 6주도 안 됐는데 이거 수술해야 됩니다라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어떤 경우라고 그랬어요? 생긴 게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제 의사가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디스크가 이렇게 생긴 디스크가 있고 이렇게 생긴 디스크가 있다고. 그게 이제 중요하다고요. 어디가? 아주 쉽게 말하면 어머니 강남에 압구정동에 현대 아파트 갖고 싶으세요? 아니면 울주군에 땅 1000평 갖고 싶으세요? 네? 강남 현대 아파트. 그거 45평밖에 안 돼. 근데 저기 울주군에 1000평? 기껏 해봐야 3, 4억 될 거야. 중요한 거는 사이즈가 문제가 아니라 위치가 중요하다고. 어디 있는지, 핵심이 어디 있는지. 그걸 사람들이 자꾸 놓친다고. 괜히 나는 이거 디스크 그래서 수술해야 돼. 아니에요. 안 아프면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의사 잘 만나세요. 아니요, 저 시청 옆에 없고 우리 문화센터 옆에 있어요. 네. 자,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신 우리 원장님께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